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강채림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AI 투자에 대한 시장의 시선이 저번 주 발표됐던 주요 기업들의 실적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호실적이 이어지면서 시장은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우려를 다소 완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빅테크 기업들의 성적표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뉴욕 증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상승세를 이끈 건 아마존의 호실적인데요. 아마존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존은 클라우드 사업 성장에 힘입어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2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주가도 15% 넘게 급등했습니다. 아마존은 클라우드 사업 성장에 힘입어 처음으로 분기 매출이 돌파하면서 여기에 하루 앞서 호실적을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 사업이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고요. 엔비디아 역시 애플을 제치고 다시 세계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습니다. 결국 이번 뉴욕 증시는 AI에 얼마나 투자했느냐보다 그 투자가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주요 원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우리 시장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저희 헤드라인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 먼저 국내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 자금이 해외로 순유출되고 있다는 소식 먼저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국내 5대 거래소 기준 스테이블 코인 순유출 규모는 5,603억 원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이 규모는 같은 달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의 약 80%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18개월 연속 순유출을 계속 기록하고 있으면서 국내 자금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이슈는 국내 자금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 이 부분이 바로 핵심이 될 텐데요. 전문가들은 해외 거래소 이용이 계속해서 늘어날수록 국내 투자자들의 고위험 파생 상품 등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 개선이 어떻게 이뤄질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한번 만나보시죠.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면서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도 발빨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와 카카오가 시장 선점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네이버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결제 인프라와 블록체인 기술을 연결하는 생태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를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컨소시엄을 추진하고 있고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과도 손잡으면서 해외 인프라 구축에도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 선점에 치열한 만큼 넘어야 할 과제도 현재 적지 않습니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기업 결함 심사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특근법 시행령 개정도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주주가 금융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네이버가 현재 해당 규정이 적용될지 앞으로 기업 결함 추진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기업들의 준비만큼이나 제도와 규제가 얼마나 뒷받침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당분간은 가상자산의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보다는 기업들이 어떤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또 전통금융과 어떻게 결합해 나가는지를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주말 동안 비트코인은 한때 6만 5천 달러를 돌파하나 싶었지만 다시 6만 2천 달러로 내려오면서 밀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6만 3,238달러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이어서 이더리움 함께 살펴보시면 1,873달러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 1.64% 오른 모습입니다. 저희 이어서 솔라나 함께 살펴보시면 73달러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XRP 한번 살펴보시면요. 전일 이 시간 대비 1.83% 오른 모습 보이면서 1.08달러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8월 첫 출발은 현재 나쁘지가 않은 분위기인데요.
밀렸다가 다시 회복하기도 하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전문가님과 시장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겠죠? 저희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월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실시간 시장 이슈들 업데이트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 정보방 마련해 뒀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만큼 전문가님의 대응 전략들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태현 전문가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하이크립토에서 활동하고 있는 차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좀 보고 있는데 또 이번 주도 주봉이 좀 갱신되면서 좀 어떤 움직임 나올지 이번 주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태현 전문가님께서는 차트를 정말 세밀하게 봐주시는데요. 왜 내 코인만 계속 손실이 날까? 앞으로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까? 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 전문가님 차트 준비해 오셨으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차트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에 비트코인부터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밤에 다시 떨어지는가 싶더니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오늘 움직임을 그래도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월요일마다 주봉이 갱신이 되고 그리고 월요일마다 움직임이 꽤 깨끗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는 사실 우리가 주봉이 갱신된 지 딱 오늘로써 그냥 일주일 동안 이 캔들 하나 그려지는 건데 네. 그래서 일단 스타트 자체는 움직임이 그렇게 깨끗하게 나오지는 않는다. 지금도 보면은 주말간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래도 꽤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월요일 날부터 하락이 나오더니 일단 금요일 날도 크게 음봉이 나와준 모습이었고 그래서 지난주 그래도 변동성이 꽤 강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 달봉이 지난달에 갱신이 됐습니다. 오늘 딱 3일째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월봉 움직임을 좀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은 지난달 사실 그렇게 좋은 우리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직전 6월 달에도 시장 하락이 크게 좀 나왔었고 그래서 네. 우리가 7월 달은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와 줄 것이다. 이거를 좀 기대를 하고 사람들이 시장 참여를 좀 했었는데 결국에 7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점 대비하면은 10% 정도 15% 정도 상승이 나와줬지만 결국에 절반 정도가 되돌림이 나왔고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가 캔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약 그냥 7% 정도의 상승의 마무리.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조금은 아쉽지 않았나. 6월 달에 우리가 20% 정도의 비트코인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7월 달은 어느 정도 절반 이상에서 좀 상승이 나와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구나 했지만 결국에는 63K, 63,000달러대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도 주봉이 갱신이 됐고 이번 주의 움직임을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일단 아직까지는 하락으로 크게 전환이 됐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봉 기준에서는 4주 연속 양봉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 정도에는 우리가 조정이 좀 필요했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의 반등은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당장은 오늘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이 구간은 절대 이탈을 안 하는 게 좋고요.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달러 기준 62,000달러 이 자리를 좀 지켜주는지 여부 체크를 하시고 근데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지금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되돌림이 나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애매한 움직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거래하시는 분들은 62,000달러를 좀 기준으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 그리고 추가 움직임을 정보방에서 계속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같이 보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정보방 들어와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이 올라가는가 싶더니 다시 63,000달러를 지지하고 있는데요. 62,000달러까지 내려오시면 그때 담아가는 게 어떻냐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저희 이거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정보방에서 전략과 함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말고 정보방 들어오셔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더리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1,900달러를 터치하나 싶더니 다시 또 1,800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더리움이 그래도 지금 비트코인보다는 우리가 움직임이 좀 괜찮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네. 지금 차트를 좀 같이 보게 되면은 네. 그래도 비트코인보다는 지금 고점뿐만 아니라 지금 저점 자체도 비트코인보다 조금 높은 모습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도 당연히 방향은 비트코인이 정해가고 있겠지만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는 이더리움의 가격 반응이 조금 더 강하게 나와주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 직전에 하락이 나왔을 때도 봤을 때 이더리움에서는 고점 갱신이 나오고 나서 하락이 좀 나왔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고점 갱신이 나오지 못하고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쪽이 더 고점이 높은가를 봤을 때 이더리움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인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구간들을 잘 좀 살펴보면은 좋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같이 비교해서 보는 것보다는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렇게 좀 보실 건데 지금 이 시장 안에서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나스닥이랑 그리고 S&P 같은 그런 역할을 좀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고점이 높은지 이더리움 고점이 높은지 이런 것들만 좀 체크를 해도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조금 더 변동성 좋은 코인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고점 갱신을 먼저 했고 그다음 저점을 만들었을 때 움직임도 보면은 아직까지도 이 지난 상승분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정말이네요. 30% 정도도 좀 되돌리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네. 비트코인은 일단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 이더리움, 저는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이더리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변동성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조금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구간에서 다른 알트코인들이 올라갈 건지 이런 것들 우리가 바로 체크를 할 수는 없겠지만. 네.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이더리움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도 이번 주에 또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1,900달러 계속해서 돌파 시도는 하고 있는데 이 자리가 지금 돌파가 아예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지였던 구간이 저항으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항상 우리가 이런 저항 그리고 또 지지 이런 구간들이 역할이 바뀌게 되면은 그 구간 자체 힘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일단 이 구간을 먼저 돌파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더리움 거래하실 분들은 이더리움 지금 주요 가격대 이야기 드리면은 일단 1,800불 만약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대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분할로 잡아가게 된다면 그래도 이더리움 꽤 괜찮은 거래 이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더리움이 현재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위로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를 이제 보고 계실까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이 정도면 괜찮다. 일단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의 2,000불 정도? 네, 2,000불 정도만 좀 돌파를 해줘도 단기적으로 위에 저항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더리움을 사실 거래할 분들이 있어서 당장 이 구간도 돌파를 못하는데 2,000달러는 언제 가냐 할 수 있는데 지금 일단은 이 자리에서부터가 상승이 어떻게든 좀 나와줘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저항이 이게 지지로 역할이 바뀌게 되면은 역으로 이 자리가 이제 뚫리지 않는 다시 한번 지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더리움이 그래도 이 블럭 2,000달러 지금 그래도 그렇게 높은 가격도 아닌데 최근에 계속 1,900달러대에서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를 좀 어떻게 돌파를 해주는지 계속 시장 상황 체크를 하면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더리움 생각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현재 구간을 돌파했을 때를 좀 잘 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테더 도미노스 차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코인의 지지와 저항을 잡기 어려울 때 테더를 보고 잡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그 말에 동의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그래도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쉽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테더 도미넌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보는 지표도 아니고 지표라기보다 시장 도미넌스를 잘 체크는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거래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해석하기에도 어렵고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 그냥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말 그대로 테더 도미넌스가 뭐 이 시장에 지금 테더가 얼마 정도가 차지하고 있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더리움 도미넌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테더 도미넌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 테더 도미넌스가 시장에서 높아진다라는 거는 이 시장에서 코인보다 사람들이 테더를 들고 있는 게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현금화를 하고 있다, 사람들이 지금 현금을 쥔 상태로 가만히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을 한다라는 거는 이 시장 자체에 테더가 많이 없다라는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뭐 비트코인이건 이더리움이건 그리고 뭐 리플, 뭐 시바이노 이런 알트코인들을 매수를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은 네. 이게 뭐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좀 가장 이해하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테더 도미넌스 날봉이고 이거를 지금 그냥 비트코인 이게 지금 날봉인데 결국에 테더 도미넌스를 뒤집어 놓은 게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움직임을 보면은. 그러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더 도미넌스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어쨌든 코인을 매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시장의 테더는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질 것 같다. 현금을 쥐고 있으면은 당연히 테더 도미넌스 이렇게 상승을 한다. 그래서 이 원리로 좀 보시면은 그냥 테더 우리가 차트를 좀 같이 뭐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어떻게 볼까요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도 우리가 그냥 평소랑 똑같이 차트를 보면 되는 겁니다. 평소랑 똑같이 지금 구간은 뭐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하락 추세가 연장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구간에서는 시장이 조금 올라갔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일단은 계속해서 고점과 저점이 같이 높아지는 그런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아직까지 시장이 우리가 바로 상승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조정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4시간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도 결국에 직전 저항 여기서부터 내려온 저항을 일단 돌파가 나왔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여기서도 고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지금 이 구간 얘가 상승이 나오고 이 여기서 이제 되돌림이 잘 나와줬는데 그럼 여기서부터의 시장 반등 그러면은 우리가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그냥 크립토 시장 전체의 뭐 하락을 보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일단은 고점이 같이 높아지고 있는 형태에 있고 지금 저점 자체도 같이 높아지는 그런 구간에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이 뭐 상승 추세가 강하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락 추세가 네. 연장이 되고 있다고 여러분들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테더 도미넌스가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음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도 지금 한 번은 더 전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결국에 여러분들한테 뒤집어 놓은 차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면은 결국에 비트코인도 고점과 저점이 같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테더 도미넌스는 고점과 저점이 같이 높아지는 형태에 있었다면은 비트코인은 좀 같이 낮아지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이 부분을 보면은 뭐 비트코인도 지금 이 이평을 기준으로 돌파가 못 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테더 도미넌스 그리고 뭐 시장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크게 뭐 상승을 본다거나 혹은 지금 이 구간에서 바로 돌파가 나온다거나 그런 움직임은 나오진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시장 데이터만 사실 좀 보더라도 상승보다는 좀 하락이 좀 지배적인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받아보시는 게 좋고 정보방에서는 저희가 뭐 차트 계속해서 올려드리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보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좀 정보 같이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테더 도미넌스와 비트코인 함께 바라봤을 때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의 팁을 알려주셨는데요. 테더 도미넌스를 뒤집어 놓은 차트가 비트코인과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쉽게 원활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현재는 하락세 추세지만 곧 상승세 추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주셨으니까요. 더 중요한 정보나 더 전략적인 부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보방 오셔서 더 많은 내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테더 도미넌스까지 살펴봤고요. 저희 다음으로 지난주 히드코인 라그랑주 한번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15% 상승이나 네, 맞습니다. 나왔어요. 이게 지난주에 가지고 오신 건데 네. 이번 주 벌써 15% 상승이면은 맞습니다.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이거를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라그랑주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 여러분 공유 들여서 뭐 좋은 수익을 내고 나오긴 했지만 일단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상승이 정말 크게 나오기도 했어요. 63% 정도의 네. 움직임이 나왔는데 오. 근데 결국에 일단 우리는 약 15% 정도의 수익 그러니까 목표가도 그걸 잘 정해놨고 진입가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해서 약 15%라는 좋은 수익을 내고 나왔고 그럼 지금 자리에서 라그랑주를 다시 한번 진입을 해볼까 하시는 분들 솔직히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상승을 보고 그 다음에 하락이 이렇게 나온 게 문제거든요, 결국에. 그렇죠. 네, 하락이 이렇게 너무 크게 네. 덤핑이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 라그랑주를 좀 접근을 해볼까라고 하는 건 솔직히 조금 위험한 생각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뭐 목표가랑 익절가 전부 다 드렸었기 때문에 라그랑주는 지난주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매수만 좀 잘 해놨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그냥 우리가 매도가, 익절가 좀 걸어놓고 손절가도 잡아놓고 그렇게 좀 우리가 바쁘지 않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장점이지 않았나. 그래서 라그랑주 같은 경우는 좋은 수익을 내고 나온. 그래서 이 차트를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네. 라그랑주를 봤었던 거는 결국에 고점과 저점이 같이 높아진 형태를 계속해서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뭐 하락 추세가 나오는 와중에서 뭐 이런 데서 갑자기 우리가 매수를 한다고 바로 수익을 또 볼 수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이 부분 참고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이나 뭐 이런 다른 뭐 거래를 할 때도 결국에 추세가 먼저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냐 그러니까 추세를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네. 괜히 이 구간에서 하락하는 데서 네. 뭐 역추세 나 이렇게 크게 반등 오는 거 먹을 거야 하고 이렇게 하락 오다가 네. 이런 뭐 바닥에서 뭐 매수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네. 이런 건 사실 여러분 진짜 좀 운에 가까운 영역이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거래할 때 그 승률을 조금 올리겠다 하시려면은 이 우리가 추세가 같이 높아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거래하시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라그랑주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고점과 저점이 같이 높아지는 형태의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구간에서는 잘 먹고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자리서부터는 사실 이 정도 하락이 좀 나왔으면은 우리 라그랑주는 이제 지난주에 딱 수익 먹고 그만 네.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라그랑주 그래 지난주에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히든코인 한 가지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히든코인 이런 먼저 공개하고 시작을 하면은 오늘은 네. 일단 에이다 가지고 왔습니다. 오, 네. 네, 오늘은 에이다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하면은 네. 그냥 간단하게 얘도 지금 추세 자체가 조금은 돌아선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뭐 긴 하락이 나오기도 했지만 네. 결국에 지금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는 뭐 이 저점 잡아주고 그대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고점 갱신 이후에 직전 고점 잡고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움직임 나오는 중.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고점 갱신을 성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강한 추세를 좀 이끌어냈는데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A다 뭐 여기서 바로 매수를 해서 뭐 우리가 수익을 보자 이건 아니고 여기서 한번 눌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모든 추세를 볼 때도 지금 뭐 이런 단기 차트상에서도 봤을 때 결국에 상승 이후에 되돌림이 나오는 게 어느 차트든 다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구조를 깨면 하락 추세로 접어들게 되는 건데 네. 일단 이런 데서 우리가 매수를 하면은 뭐 결국에 돌파 혹은 우리가 추격 매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만 내려와도 우리가 뭐 손절이 나갈 위험성이 조금 커서 에이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눌려서 약 250원대 255원쯤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수받기 정말 좋은 위치고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받고 보통 익절가는 직전 고점에 우리가 형성해 놓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결국 직전 고점이 약 300원 정도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래 이 구간에서도 손절가는 그래도 지금 직전에 POC였던 지금 뭐 240원 정도 네. 이렇게 걸어두고 보면은 지금 최소한 손익비는 2.7대 1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에이다도 꽤 괜찮은 거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 히든코인 에이다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뭐 계속해서 시장 상황 변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뭐 이야기 드렸던 게 뭐 그대로 다 맞으면 좋겠지만 시장 상황이 또 변하면은 관점도 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실시간 관점들 그리고 정보들은 계속 정보방에서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같이 보고 같이 매매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히든코인 에이다 가지고 오셨는데요. 히든코인 말씀해 주시면서 너무 떨어졌을 때보다는 오히려 상승 추세가 보였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이런 등락을 반복할 때가 더 좋은 구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든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오늘의 히든코인 전략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해드리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